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윤석열이 이 정직 2개월을 받고서도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후배 검사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몰래 이 식사 자리를 만들었음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되어서 좀 말씀드리기 그 이전에 현재 윤석열 정직 2개월 이후 어떤 식으로 지금 상황이 흘러가는지 전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16일 수요일 오후 7시 반 정민호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발표 전문인데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이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면서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브리핑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첫 번째, 일단 윤석열 집행정지를 집행하게 되었는데 이번 검찰총장의 징계에 대해서 임명권자로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사과를 하신 거죠. 윤석열 징계 그 자체에, 그러니까 징계라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추 장관과 윤석열의 대립구도라는 갈등을 만든 것에 대한 사과가 결코 아니고요. 윤석열이 징계받을 짓을 한 징계 혐의점에 대한 사과를 하신 거죠. 임명권자로서 그런 검찰총장을 앉힌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여전히 프레임을 씌워서 이 같은 정국을 만들어 죄송하다, 이런 형태로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흐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뿐만인가요? 이와 같은 브리핑에서 언론들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를 해석합니다. 추미애 장관에 대한 경질이 확정이 되었다. 추미애 장관은 사퇴가 아니라 잘렸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죠.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꼬아서 듣고 어떻게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쳐야만 해당 브리핑 전문에서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좀 전에 읽어드린 그 내용에서 보시는 바처럼 대통령께서는 추미애 장관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칭찬을 또 하셨죠. 추미애 장관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와 같이 대통령이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하는 상황인데 윤석열 측에서는 추 장관의 사의 표명도 필요 없다. 대통령의 국민을 향한 사과도 나랑 뭔 상관이냐. 예고대로 즉각적으로 반격하겠다.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강력한 전의를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브리핑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죠.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자. 이 말인즉슨 윤석열 총장 이젠 더 이상 추한 모습 그만 보이고 징계 결과 받아들여라. 가만히 있거나 또는 옷을 벗어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해당 브리핑 내용뿐 아니라 브리핑이 있은 직후 기자들이 질문을 또 했는데 질문 또한 가관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기레기들이 기레기라는 소리를 듣는 그 이유가 있죠. 기레기들은 이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에게 마치 정말 쏘아붙이듯이 윤석열 징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합법한 징계라고 보느냐, 또다시 윤서방파 측의 주장을 적극 대변하듯이 절차를 따지고 물었다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죠. 물론 이에 이제 정만호 수석은 단칼에 대통령께서 공정성을 누차 강조하셨고 이번 징계위 절차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정당성이 충분히 갖춰졌다. 그래서 대통령이 제가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정말 깔끔한 답변이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그 공무원의 징계 하나만으로 정말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이 논란을 일으킨 주인공 그 윤석열은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징계의 결과가 있은 뒤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서요 이런 입장문을 밝힙니다. 해당 내용의 전문을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검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만 명이 넘어서고 1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초과하는 등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서 2가지 특별지시사항을 전파하였음. 첫 번째,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생업에 지장 없도록 기소유예 적극 활용, 소환조사 자제, 벌과금 분납,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를 최소화하기 바람. 각급 청별로 구성되어 있는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청사 출입 점검 강화, 방역, 소독, 유연근무제, 순번제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 관계인에 대한 대면조사, 형 미집행자 검거 등 대민 접촉 업무를 최소화하며 직원 확진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보건당국과 협조하여 신속히 조치하기 바람.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대변인실 입장문 전문에서 보시고 나서 어떻게 좀 생각이 드시나요? 정청래 의원이 이에 대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아주 속 시원한 말을 남깁니다. 윤석열은 대통령 놀이하냐, 이런 제목으로요. 마치 대통령 특별 사면하듯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윤석열을 지적을 하면서 공개 특별지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려면 비공개로 타전하면 될 것을 이는 검찰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누가 봐도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전쟁이 나면 국방부는 전쟁에만 신경 쓰고 전쟁 중에도 외교부는 국제 외교에 힘을 쓴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쟁 중에는 행안부는 치안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을 도대체 검찰은 수사를 안 하고 뭘 하냐. 그리고 검찰총장이 뭐라고 마치 대통령처럼 대국민 담화하듯이 이런 입장문을 내느냐. 이렇게 본분을 망각한 검찰. 그리고 징계 결정에도 자중하지 않는 윤석열에게 대통령 놀이 좀 그만하라고 속 시원한 지적을 하셨죠. 정말 자기 주제도 모르고 그 망상에 푹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이와 같은 황당한 행보 이뿐만이 아니었죠. 더 팩트라고 해서 지난 국정농단 사건에서 조사받는 우영우가 팔짱 끼고 웃는 모습을 포착했었던 언론 매체가 있죠. 그곳이 바로 더 팩트입니다. 그곳에서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징계 제거한 저녁 조남관 등과 2시간 회동. 내용은 이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에 대한 징계안을 제거한 그 당일에 윤석열의 충신, 윤석열의 직무 대리인인 조남관 차장을 비롯해서 윤서방파 부하들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렇게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어서 후속 대책과 향후 행보를 논의했다라고 하죠. 이건 거의 대검 자신의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않은 거지 방구석에서라도 이 검찰을 조종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과 자신의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이끌어보겠다, 이런 심산인 것 같죠.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직무 대리를 하는 조남관을 비롯한 후배 검사들을 모아다가 저녁 식사를 한다? 그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건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식사 자리에서 윤석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방식으로든 검찰 그들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두목과 부두목인 그 조남관과 그 자리에 함께 한 것만으로도 후배 검사들은 압박을 받았다고도 봐야겠죠. 이미 향후 검찰의 그 행보가 예상이 되는 그림이 계속 머릿속에 그 구도가 잡힙니다. 윤석열이 검찰 2인자 조남관과 후배를 함께 불러 앉혔으니 검찰의 불기소, 기소를 남용을 한 윤석열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 덮기, 비위검사들의 어떤 사건 은폐를 위한 검찰 내 압박 분위기는 사실상 분명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잡하다, 치졸하다 이런 표현으로도 이 모든 게 다 표현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